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컨텍스츄얼라이저 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쿠퍼의 스텔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엘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C 조엘입니다. 오, MC. 뭔가 좀 오. 오늘따라 되게 있어 보이는데. 있어 보이는데? 앞에 저는 붙일 게 오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오늘 컨텍스츄얼라이저 하면 막 웃을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했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그랬나요? 당연하게 됐어요. 저는 오래간만에 들어가지고 되게 반가운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환영을 다 해주시다니. 네,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는 챕터 13 Organization Culture and Design Interventions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이랑 다음 주까지 해서 14장 Sustaining Change, Evaluating and Ending an Engagement에 어허.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이제 뭔가 하겠습니다. 끝나가는 분위기네요. 엔딩이란 말이 나오고. 네. 그렇죠. 그 과정들에서 거의 마지막 프로세스가 마지막 아닐까. 단계. 네. 네. 하긴- 실제로도 몇 장 안 남았고요. 네, 저희 16장까지니까 이제 오늘이 14장이면 3장 남았네요. 그렇죠. 오늘 포함해서.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14장 한번 다루어 볼까요? Sustaining Change니까 그 변화를 어떻게 계속 유지시켜 갈 거냐. 그러니까 조직 개발을 하면 뭐 이렇게 개입을 해서 이제 변화를 도모를 하는데 과거와는 좀 더 진전된 뭔가 이렇게 변화를 도모하는데 그거 그냥 한번 했다가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그걸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는 평가, evaluating. 그 다음에는 이제 천년만년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마무리하는 거. 그래서 이거 여기서 이제 이 ending on engagement는 컨설팅 펌이 이제 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끝을 내야 되잖아요. 그 끝을 내는 거. 네, 그 계약을 끝을 맺는 거. 이렇게 그런 내용을 오늘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이니셔티브를 기업이나 조직, 다른 조직에 이제 운영을 하고 나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돌아가서 오늘 배운 거 다 실천하나? 유지를 하나? 네. 이렇게 생긴 그 마음의 변화들은 어떻게 유지하는 거지? 하는 궁금증이 항상 있었는데 네. 그런 내용들이 아마 오늘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군요. 네. 큰일 났네. 이제 엘라의 이 궁금증을 충족시켜줘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맨 처음 시작이 이제 Sustaining Change After the Intervention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장에서 개인에 대한 개입, 그다음에 팀 개입, 또 조직 개입 이렇게 개입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고 조직 개발이라고 하는 게 계획적으로 계속 개입하는 거잖아요. 더 잘 되게 개입하는 거. 근데 이제 그 개입하고 난 다음에 그게 유지되어야 되는데 유지가 잘 되느냐 아니냐 이것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경향은 어떨까요? 아까 이니셔티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로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이니셔티브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다 약간 의욕이 있고 뭔가 배우자는 의지가 있었으니까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끼리 있었을 때는 되게 뭔가 뭘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호응도 잘 해주고 참여도 잘 할 것 같은데 이제 회사로 가면은 그 CA는 소수고 나머지가 다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수가 다수를 바꾸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중간중간. 야, 이게 사실 딜레마예요. 사실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거든요. 대다수는 그냥 하는 대로 살래요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체인지 에이전트나 또는 리더 몇 명이 세상을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렵다. 어려워서 못하면 그러면 계속 그냥 그대로인 거고 그러면 그냥 두면 이제 뭐 바뀌느냐 바뀌죠. 이게 진화라는 게 있으니까 계속 바뀌긴 바뀝니다. 근데 그건 조직 개발과는 구분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절로 변화되어 가겠죠. 네.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도를 갖고 바꾸는 데 있어서 그 시도는 결국은 소수가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소수가 다수를 바꾸어가는 노력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 이렇게 다이어트가 힘들듯이 변화하는 건 되게 괴로운 일이잖아요. 힘들고 괴로운 일이어서 그냥 다시 이 상태도 괜찮은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계속 현상 유지를 하는 게 더 쉬운 일이니까 그래서 변화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한 네 가지 정도 들었네요. 잘 안 되는 거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보면 자, 체인지 에이전트가 또는 컨설턴트가 있을 때는 그래도 뭐 이거 자꾸 하라고 하니까 시키니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관찰자가 떠나면 네,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우리 저 옛날에 공부할 때 부모님이 이제 와서 문 열어보면 공부하는 척 하다가 그다음에 부모님 가시면 다시 이제 뭐 만화책을 꺼내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옛날의 편한 방식, 익숙한 방식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이게 되게 큰 거네요. 네. 스텔라도 그런 편이에요? 그쵸.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이거 해봐야지, 저런 거 좀 시도해봐야지, 이런 거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오. 왜냐면은 좀 호기심도 많은 편이고, 그리고 새로운 거 뭐 있지? 이런 거에 좀 흥미를 많이 느끼는 편이어서. 근데 그거를 유지하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시도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려는 편인데 유지가 네. 잘 안 된다. 네, 잘 안 된다. 네. 근데 저는 조직 차원이 아니고 개인적인 차원의 질문이었으니까 네. 한편으로는 그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시도하는 변화의 시도가 남들이 뭐 보통 3개, 5개 할 때 저는 막 10개씩 한번 해보거든요. 근데 그중에 유지되는 게 한두 개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나에게 맞는 것과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겪었던 시행착오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거 읽으면서 되게 역시 또 모순과 딜레마 속에 있구나.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좀 더 지위가 높아지고 싶고 좀 더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그러니까 그거 다 변화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 변화 그렇게 되고 싶어 하면서 변화는 싫어요.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좋은데 싫어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딜레마가 있는데 왜 그렇게 그걸 싫어할까? 변화하고 싶어 하는데 변화를 싫어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벌어지는 거죠. 네. 왜 그럴까 보니까 이 새로운 상태로 가는 게 에너지나 감정이나 주의 집중을 더 기울여야 되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쵸. 음. 네. 그러니까 지금 하던 거는 그냥 주의 집중을 기울이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 운전 실력이 없는 사람에서 운전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운전 배울 때 막 주의 집중도 많이 해야 되고 막 에너지 써야 되고 그다음에 막 겁도 나고 이런 이제 정서적이면서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지나면 그러면 뭐 운전 쓰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누군가는 그 상태로 옮겨가는 게 이제 사실 조직 개발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이제 변화의 유지, 서스테이닝 체인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엘라는 운전 잘 하시나요 요새? 최근에 엘라가 그 변화의 시기를 겪어서 맞아요. 네, 훌륭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익숙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주의 집중이 필요한 시기이긴 하거든요.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두렵고 힘들고 저 사람 앞에 내가 끼어들어도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지금은 이 타이밍 정도구나 요 정도의 변화가 생긴. 지금 딱 이게 조직 개발에 정말 그대로 응용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아까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관찰자가 있을 때는 하고 안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좀 힘들더라. 그 다음에는 에너지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였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처음에는 이게 언스킬드 뭔가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끼어들기라고 하는 걸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잘 못하는 거죠. 이 새로운 방식 그냥 내가 내 차선만 가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이제 끼어들기도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방식에 대하여 내가 되게 서툰 상태에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시도하고 이제 하면 아까 그 엘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새
지금은 타이밍. 이 타임에 들어가면 되겠다. 이제 이런 걸 알아낸 거잖아요. 그게 소위 스킬드 된 거죠. 이제 내가 어떤 숙련이 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굳이 뭐 크게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맨날 끼어들기 뭐 이런 게. 운전 습관이 생기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게 변화가 습관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유지가 되는 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습관이 되면 좋은 게 내가 굳이 에너지를 내서 애써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습관을 만드는 데까지가 되게 중요하다. 스텔라 요새 운동해요? 요즘에 운동 못 하고 있어요. 그 운동하면서 이렇게 습관화되거나 뭐 그런 경험 있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막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고 막 뭐죠 알람을 몇 개를 틀어놔야 되고 막 이래야만 되는데 이게 습관화가 되면 굳이 내가 그런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시간 되면 저절로 딱 눈이 떠진다거나 그런 경험들이 그런 거 있죠. 네, 한두 가지는 다 있지 않나요? 네. 그죠? 그 막 체력적으로 이제 운동을 가면은 이제 결국에는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당장 체력이 이제 많이 떨어지니까 이 운동을 갈까 말까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운동하러 가는 데까지 좀 힘들어서 좀 더 자는 게 낫지 않을까? 그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항상 그 집 근처 운동하러 가니까 알람을 수업 시작하기 20분 전에 알람을 맞춰놔요. 그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되게 그런 시도를 하죠. 중요한 힌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알람을 해주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안 되잖아요. 따로 딱 연락하고 사정하고 해야 오는데 그게 이제 알람을 하고 연락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오래 지속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때가 되면 이거 하러 가야지 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드는 자연스럽게.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나이 들면서 좋아진 게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지갑을 잘 안 잊어버리는 것 같아 이제. 지갑. 네. 지갑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그래도 20대 30대 때는 뭔가 이게 습관화가 안 돼 있어서 매번 패턴이 다른 거예요. 지갑을 넣는 포켓이 뭐 때로는 뒷주머니, 때로는 앞주머니, 바지 뭐 위에 위쪽걸이 이렇게 다르게 이제 넣다 보니까 이제 습관화가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냥 어디 있다가 앉았다가 일어나면 이 옷 제가 꼭 바지 주머니에 넣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평소에 맨날 있던 이 감각이 그대로 살아 있어가지고 이게 없으면 자동으로 캐치가 돼요. 네, 그래서 안 잊어버려지더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 되는 이제 과정이 소위 유지가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조엘은 요새 뭐 무슨 유지를 하고 계신가요? 저도 원래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자주 했었는데 네. 한 번 안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안 하는 걸로 또 습관을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원래는. 한창 할 때는 조엘 또 운동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또 힘들지도 않았는데 맞아, 그렇죠. 맞아. 한 번 또 안 하기 시작하니까 또 네.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조직 개발에서 되게 중요한 점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이 여러 가지 해도 이제 잘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은 뭐 예를 들어 리워드를 준다든지 아예 제도화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데 초기에 이제 그 조직 개발을 해서 뭔가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제도는 조금 뒤따라오게 되는 거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뭐 내가 해봐야 뭐 나한테 보상이 주어지는 게 뭐가 있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또 자꾸 안 하게 되는 그래서 유지가 힘든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체계화랑 약간 조직화되는 거에서 좀 하나 느낀 게 사실 막 어떤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리더가 선포를 하고 따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선포가 되게 형식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뭐 앞에 저 사람이 나와서 말한다고 뭐가 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 회사 컨설팅을 갔는데 이제 뭐 그 제도가 바뀐 회사였어요. 근데 왜 리더가
아무 나와서 말도 안 해주냐. 안 해주냐라는 그쵸.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더가 원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네. 우리도 별로 하기 싫다. 약간 이 말이 그쵸.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형식적이지만 네. 필요한 부분이다. 필요하죠. 결코 형식적이지 네, 않아요. 아니에요. 네, 사람들은 정말 말을 쫓아다니거든요. 네. 우리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는 것처럼 네. 또 정치인들한테 맨날 속고 사는 것처럼 어떤 발언은 음. 일단 발언을 하고 나면 사람들은 우선 믿는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카운터, 그러니까 반대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말을 하면 일단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종교적인 사기 사건들, 또 정치인들의 흔한 사기들, 그다음에 뭐 물건을 파는 사람들, 또 뭐 이렇게 연애하면서 옛날에 가끔씩 한 번씩 사기꾼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이제 CEO의 발언은 큰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되죠. 그 조직이 크면 클수록 이제 누가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전에 직장 경험에서 보면은 뭔가 조직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걸 유지시키는 그런 주관 부서였었는데 이제 저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어서 이러이러한 변화 우리 앞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각 부서에 이제 팀장, 사업부장, 실장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앞에서는 뭐 알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돌아갔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주간 부서 이야기이고 그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냥 니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얘기를 듣고 싶군요. 그래서 제가 억울한 거예요. 내가 맞다는데 왜 자꾸 아니라는 거지? 그때 담당자로서 해서 이제 그때 그런 억울함이 있었지만 당시에 쿠퍼에서 글로벌 조직개발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이제 수강할 때였어서 그때 이거 제가 광고인가요? 살짝 끼어 넣은 것 같은데. 이거요? 이거 뒷광고였었는데 방금. 네. 그때 우리 회사에 관한 프로그램을 말하는 건 뒷광고 아닙니다. 네, 그렇죠. 뭐 제가 그때 제 돈 내고 수강했던 거여가지고, 네, 다른 회사 다닐 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존 같은 경우에도 SK에서 이제 임원급까지 계셨으니까 네. 그 히스토리를 아시잖아요. 네. 저는 새내기였고 신출내기고 해서 누가 메시지를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또 이제 회사에 그런 뭐 회장님이나 또 이제 이사 경영자분에게 부탁드려서 전체 모였을 때 좀 한번 해달라. 좀 어나운스 좀 해달라라고 부탁드렸더니 분위기가 이렇게 싹 바뀌는 거예요. 근데 다르구나.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데 내가 말할 때 그 힘의 크기와 저분들이 말할 때의 힘의 크기는 엄청나구나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힌트는 네. 이제 체인지 에이전트가 CEO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맞아요. 안 된다는 거고요. 맞아. 그다음에 네. 외부 컨설턴트도 네. 그래서 CEO에게 자 이런 변화가 있었을 때는 이렇게 발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맞아요. 까지 그 메시징도 코칭을 해주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하나 위험한 거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은 탑 다운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 조직 개발을 할 때는 수평 조직을 이야기하고 항상 바텀업, 참여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모든 사안에 대하여 모두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일부만 선발해서 어떤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한 인원이 모든 제도에 전사 직원이 다 참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참여를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진짜 CEO의 승인을 받은 상황인 건지 아닌지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정말 나중에 어떻게 적용되는 거야? 지금 경영진에서는 나중에 미래에 뭘 생각하고 지금 이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를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현업에서.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지금 이제 언급한 게 하나가 그렇게 지속적인 메시징을 하는 것,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탑으로부터 메시지가 나오도록 하는 것도 하나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인스티튜셔널라이즈드 해서 이제 제도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변화하기로 한 것은 이제 그냥 몸으로 하거나 스킬로만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보상 시스템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미팅 주기를 바꾼다거나 미팅하는 방식을 바꾸어서 하도록 회사의 사규를 어떤 식으로 전환한다거나 하는 식의 이제
제도화의 부분이 되게 필요하다. 구조화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그게 이제 한 4가지 정도가 되게 어려움이고 이 변화 관리할 때 주목해야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 변화 유지를 위한 위험성들을 이렇게 언급해 놓은 게 있죠. 네. 그죠? 네, 그거 한번 하나씩 짚어볼까요? 위험성은 그 하나씩 짚어본 거는 메커니즘들이고, 그 해결하는 메커니즘이고, 위험성은 크게 보면 한 가지네요, 그죠? 리프리즈의 위험성.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난 거죠. 여기도 또 역시 모순과 역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도화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변화를 이제 해냈어요. 그래서 그 커트 루인 모델도 그 3스텝 모델이 뭐냐면 맨 처음에 unfreeze, 그 다음에 change, 그 다음에 refreeze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해오던 관행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다 풀어헤치고 그다음에 거기서 변화를 시도한 다음에 다시 이제 제도화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제도화한다는 건 뭐냐면 변화를 하지 말라 이런 뜻이잖아요. 너무 재밌죠? 제도가 만들어진다는 게 그런 의미군요. 그런 의미죠. 되게 계속 새롭네요. 지속적인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제도를 만든다는 건 뭐냐면 매번 그때 케바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결정해 놓은 대로 쭉 간다예요. 그죠? 우리가 보상 제도를 만들었다. 그럼 뭐예요? 보상 제도에 이런 기준이 있고 평가하는 방식이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한 번에 딱 결정한 거잖아요. 그 결정해 놓은 걸 잔소리하지 마. 이대로 계속 갈 거야.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제도가 없는 건 뭐예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 상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때 매번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번 결정이냐 한 번 결정하고 쭉 가는 거냐 그 차이입니다. 네. 그런데 변화라는 건 뭐예요? 민첩하다는 건 뭐예요? 그때 결정할 일이 많아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실현되려면, 그러니까 되돌아가지 않으려면 제도화를 해야 된다라고 앞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니까 그렇네요. 제도화를 해라. 근데 제도화를 묶어놓으면 변화를 묶어놓는 것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생겨날 변화에 대하여 경직적이 된다 이거예요. 과거의 변화는 이제 한 단계 뛰어 올라서 뭐가 개선이 됐지만, 그런데 우리는 계속 변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발목 잡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걸 딱 그럼 얘기하고 있는. 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나오는 말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더 이상 지금 실정과 맞지 않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그 시기가 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그게 맨날 나오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도가 완벽한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제도라고 하는 건 또 한 가지는 한 번 결정해서 쭉 간다라고 하는 건데, 제도라고 하는 건 또 뭐가 있냐면 보편타당한 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 특수성은 반영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개개인의 사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부서마다 사정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흔한 걸로 뭐 순환보직에 대한 규정을 제도를 만드는데 맨날 이게 인사 발령에 따라서 이게 계속 이렇게 보직이 바뀌니까 이거 전문성이 떨어지고 고객도 놓치고 이거 문제가 많더라. 그러니까 이제 뭘 하냐면 한번 그 자리에 가면 3년은 고정이다. 뭐 예를 들어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팀 5명인데 지금 3명이 승진해서 이제 다른 부서로 옮겨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3명을 다른 데서 이제 받아와야 돼요. 근데 그쪽에 3년 규정이 묶여 있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이제 막 또 불만을 이야기하겠죠. 네. 그러면 그걸 그때 그러면 다시 바꾸는 게 말이 되느냐?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편타당한 것을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도와 스킬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네. 제도와 스킬이 같이 간다는 거는
그러면 거기에서의 스킬은 어떤 건가요? 그 상황에서 협상을 하고 인사하고도 얘기하고 그 부서하고도 얘기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약간 예외적인 상황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고 그러면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그것 때문에 이제 발령이 지연됐을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들하고 잘 이야기해서 야,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그냥 딱 잘라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이제 말로 좀 풀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 어려움을. 근데 그거 안 하고 제도 탓만 하고 있으면 이제 그럼 제도를 바꾼다고 완벽한 제도가 생겨나느냐? 아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예전의 경험이 하나 떠오르는 게 이제 저희 그 규정상 팀장이라는 직책은 부장 이상만 팀장이라는 직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항목이 있었어요. 근데 팀장 한 거죠. 네. 그거 나빴네. 그때 제가 너 씨? 과장이었었는데 네. 그래서 과장이기 때문에 팀장 역할은 팀장 역할은 해야 되는데 규정상 부장이 아니어서 팀장 정식 팀장 뭐 이런 거 안 정식 된다. 팀장 어. 조직도에 올리진 못한다. 어허. 하지만 팀장 역할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 그레이 영역에 있는 저의 역할이 그래 모호하게 느껴지고 불분명하게 느껴지고 이제 확언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랬더니 제가 이제 하게 되는 했던 행동은 부장이 아니어도 팀장인 사례를 제가 열심히 찾더라고요. 오. 열심히 찾아서 이제 이 부서는 왜 이렇고 저 부서는 왜 이렇고 이 얘기를 제가 사업부장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허. 근데 그 대화가 그 즐겁진 않았어요. 쫌스럽게 느껴져서 그렇겠죠. 했었고 이제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거기는 이만한 상황, 저기는 저만한 상황 하는데 그게 잘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 안 돼서 이제 근데 결론은 마치 우리 부서는 힘이 없게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저의 해석은 결국 우리가 힘이 없으니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건가 이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그 제도와 스킬이 붙는다라는 그 의미가 지금 저는 확 와닿았어요. 네. 다행이네요. 왜냐면, 네. 네. 그래서 저도 한 구성원으로서 이제 리더가 이렇게 저를 설득시켜 주는 것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주셨지만 그때 제가 너무 이제 공감하지 못했던 그 상황 그게 좀 떠오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는 존재하죠. 거예요. 네. 제도를 그걸 일일이 개개의 사정을 다 고려해서 만들 수 있는 제도는 없어요. 맞아요. 우리 법제도도 늘 그렇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판사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해석하고 그 상황을 다 얘기 들어본 다음에 판단을 내리는. 그리고 만약에 판례도 법이 완벽하다면 있고. 네. 그냥 누구라도 보고 그대로 적용하면 되니 뭐 변호사도 필요 없고 검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을 텐데 네. 그런 미묘하게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스킬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고 네. 스킬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뭐가 되냐면 계속 제도 탓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는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 왜 제도가 이 모양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스킬로 풀려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제 스킬이 없으니까 그냥 제도는 현 상황을 반영해주지 못하니까 자기는 불편하니까 그걸 계속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제도가 잘못된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은 OD 그 과정 개입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생기고 이런 제도가 새로 생기고 했을 때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킬을 교육을 받고 같이. 본인이 역량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야 되고 리더십 교육의 대부분이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그리고 근데 스킬만 가지고 안 되고 그쵸. 제도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맞아요. 이게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뭐 교육이나 워크숍, 컨설팅 이런 거 할 때 보면 구성원 분들의 관점이 그렇게 엘라가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에 꽂혀 있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것만 보이는 분들. 네. 근데 이제 다른 것도 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저희가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면 대체로 조직 개발을 가게 되면 그 트라이앵글을 항상 보여주죠. 네. 생각이 제도, 납니다. 스킬, 문화. 네. 이 세 가지. 문화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머릿속에 장착된 신념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 뭐 절대 당하면 안 돼. 뭐 이겨야 돼. 뭐 하여튼 머릿속에 장착된 그런 신념들. 그렇게 세 가지를 다 봐야 된다. 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이제 유지를 해나갈 거냐 하는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네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네. 그래도 해나가야 된다. 우리의 인생은 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다. 네.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그 유지어터를 하는 게 더 이제 어렵듯이. 아 유지어터라는 말이 있군요. 네. 오, 나 처음 들었어요. 오, 유지어터. 아주 적절하네. 네. 네. 여기 베커더와 해리스가 이제 7개의 프랙티스를 이렇게 추천을 해준 게 있네요. 그죠? 네. 우리 하나씩 가볼까요? 네. 1번은 주기적 팀 미팅. 그냥 1번부터 미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팅을 없애려고 하는 조직의 시도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었느냐. 미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조직이 있어요. 저희 회사는 제도적으로 규칙적으로 이제 주 1회 팀 미팅을 하는 것이 정례화되어 있다. 네. 근데 왜 소통이 잘 안 될까요? 이런 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해야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해요. 네,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해야 되는가를 누군가가 제대로 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회의가 잘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회의하면서 모든 의견은 동등하게 귀중하다를 지켜내줄 진행자가 없으니까 그 진행자를 우리가 퍼실리테이터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없어서 회의가 안 된다. 네. 회의 규칙을 써붙여 놓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가 안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보통은 회의 규칙을 잘 써놓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진행자가 잘해야 된다. 아, 진행자. 네. 우리 늘 뭐 TV 토론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누가 사회를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토론의 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진행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사람을 육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팀 미팅을 없애서는, 미팅이라는 게 소통을 하는 자리인데 우리가 회사가 잘 돌아가려면 서로 소통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팅은 필수다. 네, 근데 미팅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미팅. 오거나이제이션 센싱 미팅. 조직 전체가 돌아가는 것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팀이 지금 진도도 체크하고 서로 역할들 잘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죠? 그런 것이 이제 팀 미팅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게 팀이 조직 전체 맥락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 전체 센싱 미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센싱을 할 때 내가 말하는 게 되게 불이익을 받을 것 같거나 징계의 그 원인이 된다거나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늘 너무 팽배해 있죠. 그렇죠. 그 불안감이, 발언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팽배해 있다. 특히 한국인들은 학교 교과 과정에서 계속 정답만을 말해야 되고 선생님한테 잘못 말하면 혼내킴을 당하던 그런 청소년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더 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특히 이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네. 진짜 해야 돼요. 네,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그 불안감이 습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막 주변 눈치도 너무 많이 보고, 우리 또 일본은 더 심한데, 일본은 더 심하거든요. 이 사회 전체가 기대하는 바대로 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내 의견이 뭐지? 를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지? 이거에 늘 오리엔테이션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발언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네. 그건 리더가 그런 분위기를 주느냐 못 주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어쨌든 리더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그런 사회 심리학적 맥락,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도 굉장히 불안감이 높은 수준에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앞서
다뤘던 이제 주기적 팀 회의에서는 그런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 나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조직 센싱 미팅에서는 이제 특히 조직이 클수록 최고의 리더가 조직 구성원으로부터 어떻게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직접 보고 듣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 최고의 리더가 보여주는 그 태도 그 굉장히 모습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제가 얼마 전에 뭐 회사의 CEO 이제 코칭을 해드렸는데 그분의 말씀이 이거였어요. 아, 난 다 마음이 열려 있고 나 잘 다 듣고 싶고 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편하게 다 네. 해주고 좀 말을 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가서 이렇게 미팅을 하면 만나면 그냥 이게 뭔가 지시보고로 바뀐다는 거예요.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촬영을 해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를 봤어요. 제가 봤는데 너무 이유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몰라요.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이 사람 혼내키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내 의도는 그 다음에 정말 막 내가 지시 보고 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막 디스커션을 하고 치열하게 얘기를 나눠보자 이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투철하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더니 첫 번째 칭찬을 안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도 칭찬이 없었어요.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질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이제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구체화 묻는. 그래서 이거 되게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몇 개 정도 만들려는 거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걸 안 해요. 그다음에 이게 이번에 또 이게 기한 내에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거기까지는 못하고 여기까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만이라도 하느라고 되게 고생했겠네라는 칭찬을 한마디 건네면서 뭐가 제일 큰 장애물이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그러면 디스커션이 되는 건데 그냥 그게 없어. 전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주로 하니까 이제 보고 지시형이 되다 보니까 보고자 같은 분이 한 명이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멍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본인은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낭비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화이트보드나 이런 차트를 갖다 놓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고 있으니까 회의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게 이제 보였죠. 그 제가 최근에 만나뵀던 리더분이 이제 이 조직 그 센싱 미팅 관련해서 좀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요. 그 새로 신임으로 이렇게 리더가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구성원들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어서 자연스러운 Q&A 세션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구성원들이 질문을 막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분위기 좋았어. 근데 어디 이제 말이 없어 보이는 분에게 리더가 직접 질문한 거예요. 누구누구님은 혹시 하고 싶은 질문이 있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분이 잠깐 멈칫 가만히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앞서 몇 시간 동안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한 그분은 조금 생각의 정리가 필요하신 분이었어요. 그 기질이 스타일이. 스텔라가 아니네. 저랑 정반대되는 기질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리더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말을 안 하죠? 저한테 궁금한 게 없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다시 분위기가 멈칫했어요. 그래서 또 바로 하신 말씀이 누구누구님은 조직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못하는 사람인가 보네요. 이렇게 연타로 계속 나가시는 거예요. 저지먼트가 들어갔네요. 또. 그러면서 제가 누구누구님은 생각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했어요. 했더니 이제 그래서 이 리더가 다음부터는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길 바래요. 다음 질문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임 리더고 이제 앞으로 함께 일해야 되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션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그 리더와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라고 얘기를 들었던 그 분이 분과 제가 이제 각각 1대1로 얘기를 나눴었어요. 예. 그 상대방의 이만저만한 사정에 대한 대화를 1대1로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은 한 구성원도 놓치지 않고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고 얘기를 듣고 싶었을 텐데 이제 그렇게 돼버리니까 분위기가 너무 그 부분이 아이스 브레이킹이 아니고 이제 아이스를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스킬인 거죠. 그러니까 아쉬웠어요. 대화 스킬이 있어야 되고 또 회의 스킬이 있어야 되는 게 리더에게 되게 필수 덕목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뭐 벌을 주거나 그렇게 군기를 잡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근데 그 반대편이 칭찬하고 분위기를 띄우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리더는 항상 그걸 키핀 마인드 해야 된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이제 역시 또 미팅이에요. 그룹 간 미팅, 그러니까 팀 간의 미팅을 해라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리뉴얼 컨퍼런스 해라. 이것도 미팅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한 번씩 크게 하자. 뭐 저희 회사도 1년에 한 번씩 전사 그 워크숍을 하잖아요. 네, 그런 걸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골 다이렉티드 퍼포먼스 리뷰. 이것도 미팅 아닌가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온갖 미팅들을 통해서 개선한 것을 확인하고 개선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6번째가 이제 주기적으로 외부 컨설턴트를 초청을 해라.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잘못 가는 방향으로 있으니 그 부분을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났더라 하더라도 그 뒤에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또 외부와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그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7번째가 이제 리워드 보상을 바람직한 변화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7가지 중에서 5가지가 다 이제 회의와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목적 그리고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 이 3가지가 이 회의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보고 구분지어서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런 걸 잘하는 능력을 키우는 어마어마한 커다란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요? 너무 어색해. 그래요? 200기. 아, 네. 맞네? 네. 맞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상상을 못 하고 있었어. 계속 5개나 다 이게 네. 조직의 변화가 유지되려면 오. 회의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그걸 느껴서 네. 이 회사를 만들었고 이니셔티브를 만들었고 교육을 계속 해온 거고 네. 그게 200기가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200명과 함께 이니셔티브 교육을 네. 네, 기획을 하고 있고 네. 5월 24일이니까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 오시면 정말 멋진 그 200명이 모여서 퍼실리테이션을 그 배우는 그 장면 자체도 너무 멋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200기를 유지할 만큼 너무너무 좋은 컨텐츠로 만들어진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네. 배우는 즐거움도 엄청 크리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그런 회의를 잘 하는 방법을 배우면 지금 여기 얘기했던 이 5개의 미팅을 훨씬 지금보다 잘할 수 있다. 맞아요. 그것이 조직 변화의 가장 큰 어떤 핵심 스킬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또 현업 담당자일 때 그때 시절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제가 뭔가 회의를 주관할 때 대상 그 인원 수에 따라서도 제가 이만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감이 있을 때가 있고 이거 너무 인원이 큰데 많은데 좀 약간 부담스러운데 이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200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또 200명이다 보니까 50명 이상, 100명 이상 또 그리고 200명일 때 그런 라지 그룹일 때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노하우들을 또 여기에서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인원이 소규모이든 아니면 중간 규모이든 아니면 라지 그룹이든 그 대상 인원에 따라서도 그렇죠. 내가 어떻게 인터벤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200기에 대한 내용은 또 외전으로 또 더 자세히 얘기할 따로 이렇게 설명할 기회가 있나요? 또? 네, 진짜요? 좋습니다. 그때 궁금하신 더. 분들 또 외전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네, 조엘이 또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다음 기회에 또 구체적으로 네,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마지막 부분 CA가 변화를 제도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꿀팁이 있나요? 꿀팁이 7가지로 오, 네. 꿀팁을 또 정리를 해놨군요. 오늘따라 7가지가 많네요. 세븐 헤비츠로 약간 맞춘 게 아닐까. 네. 원래 7 항목으로 정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얘기를 들어보면 7개 넣으면 너무 스텝이 많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게 있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3개나 뭐 4개 정도로 압축을 하면 너무 압축돼서 이거가 뭔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실제 학자들의 이야기가 한 7개 정도가 좋더라.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7개 프랙티스 액티브 파티시페이션. 뭐 당연히 구성원들이 이제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참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참여 자체를 능동적인 그리고 아주 활력 있는 그런 참여를 만들어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회의 이야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persuasive communication. 설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라는 건데 이게 설득을 잘못하면 이제 설교가 되니까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정말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한 어떤 논리적이면서 정당성이 있고 뭔가 영감을 주는 그런 식의 대화를 통해서 설득이 되도록 하라는 거지 네. 내가 억지로 설득을 해라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저 최근에 발견한 거 있어요. 네, 설득과 설교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네, 방법. 네. 제가 이제 설득과 설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쵸. 네. 어떻게 표정이 다르던가요? 표정이 뭐 그냥 쏘쏘하다 아니면 약간 좀 웃는다라고 하면은 설득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고 근데 상대방 표정이 좀 안 좋다 하면은 나는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설교에 가까울 수 있다. 예. 제가 워크숍 진행하다 보니까 가끔 제가 설득의 멘트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상대방 표정을 보면서 아주 약간 잘못되어 가고 있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서 아까 그렇게. 스텔라 제가 말할 때도 아까 스텔라가 표정이 약간 안 좋아서 그게 설교로 들렸었겠네요, 그죠? 그때 예, 조금 난감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화를 그만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네. 다음부터 주의하는 걸로 제가. 네. 네.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오브 인터내셔널 internal 인터널이네요. external information. 그러니까 여러 정보, 이거 내외 조직 내부 또는 외부의 그런 정보들을 잘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조직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와야 되고, 네. 뭐 예를 들면 요즘 그 조직 개발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뭐 60시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아, 뭐 맞아요. GTP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돌아가는 것 정보를 우리가 조직 내에서 가지고 와서 그죠? 그래서 저희 이제 노션에다가 가끔 뭐 읽고 우리 직원 전체가 공유하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면 링크 막 올려주면서 이렇게 우리 서로 스타디를 하잖아요. 네. 네, 그건 마찬가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인사관리 실무 이게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여기 뭐 보상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성원의 선발 그다음에 성과 평가 트레이닝 그리고 개인 개발 또 조직 개발 이런 여러 다양한 액티비티 이런 변화를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인사 관리적 시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우수 사례 있으면 널리 퍼뜨려라. diffusion practices 이렇게 5번째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네. 5번째 이제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좋아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회사에서 다양한 새로운 교육, 새로운 워크숍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보면은 이제 파일럿을 진행을 하잖아요. 네. 이때 그 파일럿을 정말 확산을 효과적으로 잘 하려면 이제 참여자를 자발적으로 지원한 분들 중심으로 네.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이제 비교적 긍정적 발언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선발하셔서 진행을 하면 그 확산이 조금 더 잘 되더라. 더 잘 된다. 의도적으로 더 잘 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네. 네, 그런 걸 좀 추천드려요. 역시 경험에서 우러나온 훌륭한 네. 그 좋은 입소문을 많이 내주시더라고요. 또 훌륭한 팁이 있네요. 본인의 구성원들도 또 이렇게 보내주시려고 하시고 그런 네. 리더분들은 네. 네, 그렇게 확산에도 신경을 쓰고 우리가 이제 뭐 쉽게 말하는 파일럿 한 다음에 거기 그 결과에 대하여 물론 좋게 만들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널리 퍼뜨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rites and ceremonies 이건 이제 의례 의식 이런 건데 축하를 해줘야 되는 거죠. recognition. 그러니까 의례와 의식이라는 게 우리 뭐 누구 뭐 그 뭐죠? 의인 또는 뭐
그 뭐죠 용감한 시민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용감한 시민이라고 이메일로 저기 상장을 보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초청을 해서 그죠? 거기에 이제 그래도 좀 그 지위가 있는 분이 그분이 이렇게 상장 격려도 하고 상장도 멋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가슴에다가 뭐도 달아주고 그죠? 사진도 사진도 찍고 음. 네 그리고 사람도 이렇게 앞에서 박수 치시는 분도 앉아 있고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 면이 있다. 그게 형식적이고 왜 저 사람이 상이 받아야 돼라고 화가 나는 일을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사람들이 아 진짜 저렇게 잘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구나라는 게 생기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formalization activities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도화하고 공식화 해서 폴리시 정책이나 이제 그걸 제도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변화의 저항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제 못이 박힌 거잖아요. 제도화를 했으면. 네. 그렇게 7개의 스텝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우리 14장에서 변화 유지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그게 이제 유지가 잘 됐고 프로젝트가 성공했는지는 이제 평가를 또 잘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 네, 다음 주에 다음 편에 네. 다음 주에 다음 여러분들에게 편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스텔라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그 이번 이제 내용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부 컨설턴트든 이제 외부 컨설턴트든 조직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드디어 우리 변화 활동을 했으니 끝났다. 변화했다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변화에 그런 만든 것을 생명을 유지시키는 활동이 앞으로 필요하다라는 게 이번 챕터의 이제 핵심 센텐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 활동은 몇 달이 걸리는 게 아니고 이제 몇 년 동안에 해야 되는 그런 지속적인 활동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많은 조직에서는 이제 쿠퍼랑 같이 조직개발 컨설팅 했으니 저희 이제 끝났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저희가 종합 브리핑 때 많이 리더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화를 우리가 만들었고 끝이 났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생명을 더 유지시키는 것이 몇 년 동안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이제 시작인 뿐이다라는 것을 심지어 함께 알아주시면 진단 좋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하고 끝났는데도 네, 맞아요. 조직 개발이 끝난 것 같이 이렇게 네. 인식이 되는 그런 경우까지 네. 있긴 하죠. 그죠? 설문조사했고 인터뷰했고 워크숍 했으면 저희 이제 변화 끝났죠? 네, 그렇게 네. 종합 디브리핑 때 리더가 말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직개발 컨설턴트가 잘 안내해 줘야 되는 게 이제 네. 저희들의 책임이고 네. 네, 또 그런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스텔라 말에 따르면 그럼 이제 씨앗을 심은 정도. 맞아요. 고 네. 이제 물을 주고 계속 네. 키우는 거는 또 앞으로 계속 네. 그 조직에서 해나가야 될 일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챕터 14 그 이제 서스테이닝 체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평가에 대해서 마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